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사회협력실 노대영입니다. 앞서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공모 설명회를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실시간 참석자들을 보다 보니까 아마 진입형에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겸사겸사 미리 들어와서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관련해서 안내 받으시고 저희 사업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나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뭐 다 같이 들어주셔도 감사하지만 어쨌든 파트너분들께서 저희 새롭게 추진하는 두 가지 사업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열성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은 조금 더 단촐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기존에 저희 사업을 수행해 보셨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제 주제별 파트너십 사업, 저희가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의 메인 스트림인 기존 사업과 형태가 아주 다른 것은 아니고 다만 맞춤형으로 몇 가지 보완을 해서 소개를 드리는 사업입니다. 제가 먼저 사업에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고 저희 코웍스의 김기훈 팀장님께서 이어서 공모에 관련한 세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설명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갔고요. 먼저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의 사업 정의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공청회를 할 당시까지는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이라고 명칭을 좀 가칭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사업의 정식 명칭을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이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연유는 조금 더 직관적인 네이밍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요. 사업 정의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업 정의를 신규 및 중소형 파트너와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우선적으로 파트너의 조직 및 사업 역량의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SDG 달성에 또 우리 시민사회의 기여를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공모 사업이다.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조금 명시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의 SDG 달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우리 시민사회의 기여를 늘리고자 하는 점들은 사실은 전략형이건 주제별이건 진입형이건 모두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겠지만 이 사업에서는 조금 특징적으로 파트너의 조직 및 사업 역량의 성장도 같이 염두에 두고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정의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파트너의 국제개발 협력사업 진입 지원, 이거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국내 지금 현재에도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는 개발협력 기관 중에서 국내 사회복지기관으로 이제 좀 국내 법인의 사업을 확대하시다가 개도국 현장까지 사업을 확대하신 경우들도 존재하시죠. 이제 요런 이제 진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뭐 여러 환경기관, 뭐 인권에 관련한 기관, 여성기관, 장애인 당사자 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에서 활약하시는 기관들이 저희 개발협력 분야에 진입하시는데 인큐베이팅의 어떤 좀 단초가 되고 있고 또 이런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이 저희 개발협력의 파트너로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저희 민관협력 사업 전체의 포트폴리오가 되게 다양해지고 저희가 좀 다채로운 색깔에 맞는 다양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래에 보시면 강소형 단체의 소규모 사업화 확산 및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파트너십 체계 마련이라고 했는데요. 이 표현을 관련해서도 질문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강소형이라는 건 대체 어느 나라 말이냐 이런 좀 질문도 있으셨는데 그냥 소형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강조를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소형 기관들이라고 해서 조직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저희는 하지 않고 이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에 들어오는 사업이나 조직 규모가 작은 기관 혹은 규모가 작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시민사회, 개도국 시민사회 혹은 지역 주민들과의 밀접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성과를 내고 계시는 이런 좋은 사례들을 더 많이 양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파트너십들이 모든 사업들이 큰 기관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중소형 기관들과도 안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대 효과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신규 개발 협력 기관들이 많아지면 저희 시민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사회가 양적으로 커질 것이다 라는 기대, 그리고 이 기관들이 정부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업 역량이나 뭐 어떤 조직 안에서 내재적으로 남는 여러 가지 역량의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뭐 함부로 저희가 뭐 우리 정부가 성장을 시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공동의 경험을 통해서 양측이 모두 성장, 동반 성장하는 것들까지로 기대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는 궁극적으로 결국엔 이 모든 노력들이 함께 개도국 시민사회, 개도국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의 기본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진 목적 및 방향은 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이제 맞춤형 지원 성과 중심 사업 선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부터 계속 강조해왔다시피 조직 및 사업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어떤 상대적으로 폄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특징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거기에 맞춤형으로 소규모 성과 중심 협력 사업을 발굴하겠다. 저희가 이미 최근 5, 6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규모가 크지 않은 기관들 혹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입하셨던 기관들 중에서 저희 사업의 우수 사례로서 홍보되시고 있는 사례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좀 이러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조금 더 많이 양산해내고 이런 것들을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홍보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저희 업계 안에 많은 모범적인 케이스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 부분인 거고요. 기관께서는 사실 그러면 진입형 프로그램은 누가 지원하는 걸까? 나는 신규 기관이 아닌데 진입형 프로그램을 해도 될까? 약간 이런 고민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업을 기획하는 당시에는 전략적으로 기관마다의 미션이나 목표, 비전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기관은 사업을 엄청 키우고 조직을 키워서 뭐 미래의 제2, 제3의 뭐 INGO가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하기보다는 조금 내실 있게 우리의 미션을 이해해 나갈 수 있고 우리의 후원자들에게 새로운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지속하고 싶다라는 뭐 이런 목적을 가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기관들의 목표와 전략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선택을 하시도록 열어놓고 받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안에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 주제별 파트너십 사업,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이렇게 이제 구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식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업 기간에 있어서는 2년 그리고 지원금 최대 1억 원의 규모로 사업 기간을 보장하고 있고요. 주제별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고 있는데 2년으로 잡은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로서도 함께 사업을 착수하는 신규 기관들 간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고려한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지속 사업을 판단하는 주기 역시도 저희가 조금은 더 짧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사업은 최대 3회까지, 그래서 한 개의 동일한 사업으로서 최대 6년간 사업 지원이 가능하고요. 주제별 프로그램과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을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전략형 사업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2년의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기존 사업의 해당 시점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과 다음 단계 2년에 대한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지속사업심의위원회, 신규 사업으로서 공모에 다시 제안하시는 게 아니라 지속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시는 것이 될 겁니다. 네, 이런 기관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입형으로 사업을 작은 규모로 했지만 2년 정도 사업을 해보고 나니 우리는 좀 스케일업을 해서 큰 규모로 사업을 하면서 좀 조직적으로도 더 큰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 진입형 플랫폼에서의 사업을 종료하시고 그리고 졸업하신다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주제별 파트너십 사업에 신규 사업으로서 제안을 하셔서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심사를 받게 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기존에 저희가 진입형으로 지속하는 경우에는 동일 사업을 6년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진입형 사업을 졸업하고 주제별 파트너십 플랫폼으로 올라가시는 경우에는 주제별 파트너십에서는 새로운 규모와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제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신규 사업이라고 저희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매칭 비율은 8대2로 주제별 파트너십과 동일하고요. 그 비현금성 재원을 기존에 인정하던 것들을 조금 더 늘려서 저희가 파트너들의 좀 이 재원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조금 보완하고자 이번에 규정을 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발표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제한 및 심의 기준입니다. 한 개 기관은 최대 2건으로 제한이 가능하시고요. 기관당 신규 파트너가 아닌 경우에는 진입형으로 2건을 제한하시고도 주제별 파트너십 사업에 한 건의 사업을 제한이 가능하십니다. 이 말을 다시 옮기자면 신규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1억 상한의 한 건의 사업을 제한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최대 2건까지 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다만 강소형 사업을 하고 싶은 저희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의 기존 파트너들께서 좀 요 플랫폼으로 지원을 하신다면 이 플랫폼으로는 최대 2개가 지원하실 수 있고 2개가 선정되건 하나가 선정되건 최종적으로 주제별 파트너십 사업에는 1개의 제안서를 제출하실 수 있다는 점 양지하고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업의 심의 기준은 주제별 파트너십 사업과 동일하며 저희가 다음 세부 안내에서 조금 더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입형 파트너십에 그렇다면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좀 2-3가지 정도 측면을 고려를 해봤고요. 첫 번째는 사업 운영 및 변경 관리를 위한 업무 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존의 주제별 프로그램에서도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근데 저희가 월간 온라인 회의 실시라는 것들을 잡아봤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19 긴급 지원 단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월 단위로 온라인 회의를 실시를 했었을 때 조금 저희가 판단했던 좋은 피드백은 어떤 게 있었냐면 사실상 신규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코이카와의 협력 경험이 많지 않은 파트너의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도 많고 질문을 하고 메일 던졌는데 담당자가 갑자기 컨퍼런스에 갔다든지 이렇게 뭐 연락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본인이 놓쳐서 나중에 신청을 했더니 이것은 사전 승인 사항이니 좀 미리 얘기가 되었어야 한다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저희가 월 단위로 가급적이면 현장 분들까지 같이 해서 온라인 공유 회의를 하면서 그 회의 자리에서 캐주얼하게 논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업의 변경 관리라든지 궁금한 점들의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하게 되는 측면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좀 저희와의 사업 경험이 익숙하지 않으신 파트너에게 조금 더 유익을 제공하겠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고 싶고요. 또 파트너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회계 측면이나 혹은 기관의 성격에 따라 우리는 PDM 관리나 모니터링 관리가 조금 어렵다 이런 경우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들로 교육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을 수행하시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열고 또 이제 홍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별도로 역량 강화 예산 편성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코이카 분담금의 최대 5%까지 역량 강화 예산 편성을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이제 기관이 예를 들어 새로 코이카랑 사업을 하게 되면서 신규로 간사를 채용을 했는데 이 간사님께서 좀 성과관리 방법론에 있어서 좀 본인의 기능적인 교육이나 이런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점들이 있다면 사실상 저희 제안에 미리 담아 주셔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시고 한다든지 혹은 좀 비영리 기관의 회계 공개나 이런 기준에 맞춰서 좀 최근에는 비영리 회계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우리 사업의 회계 담당자가 이런 교육들을 정부와 협력 사업을 하는 계기에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다만 신청 금액이 8주 수업에 50만 원이더라. 이런 것들 역시도 저희 사업과의 유관성만 인정될 수 있다면 충분히 교육으로 편성하실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 멘토링이라는 방법도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예년에는 저희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저희와 사업을 많이 수행하신 파트너의 실무자 혹은 과장급 이상의 조금 경력 있으신 분들이 코이카랑 사업을 하려면 요런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되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보니까 좀 핀포인트식으로 피어 에듀케이션을 해준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멘토링의 형태로 매칭을 해드리고 파트너 기관에서 적정한 비용을 자문료를 지급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역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 공청회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기는 한데, 실행 협의 기능을 강화를 해서 저희가 어쨌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코이카 사무소나 이런 의견들을 계속 강화하는 거고요. 요거는 사실 모든 사업에 있어서의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입형, 주제별, 전략형 무관하여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 실행 협의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고요. 월별 미팅에 관련한 것들, 그리고 상시적인 협업 체계의 활용,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좀 했더니 나아지는 측면들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사후 승인 요청을 기존에는 평균적으로 한개 기관이 2번 이상 하셨는데, 저희가 월간 회의를 한번 온라인으로 해봤더니 이런 것들이 좀 사전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면서 좀 많이 줄더라 라든지,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또 파트너께서 참여하시는 것을 통해서 좀 효율화가 가능하다는 것들도 저희 사업의 어떤 성공적인 지표로서 관리해보고자 한다라는 측면을 좀 강조해 봤습니다. 추진 절차 및 일정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후속 세부 안내를 통해서 더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N-1년으로 공모를 하고 있지만 근본에 신규 사업들을 편성하고 다각화를 추진하면서 작년 연말에 21년도 주제별 프로그램은 이미 선정이 완료가 되었음에도 진입형은 이제야 좀 뽑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N년도 상반기에 공모를 하고 7월에 사업을 착수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21년 신규 사업은 21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2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기간으로는 2년이지만 회계년도로는 3년에 걸쳐서 진행하는 약간의 불편함이 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기수부터는 저희가 주제별 파트너십 사업과 좀 동일하게 공모 시점을 맞춰가는 것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연중 컨설팅이나 운영을 통해서 사업 발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설명회를 시작으로 해서 사업 제안서를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하게 될 겁니다. 2월 1일 전까지는 각 개별 기관들의 메일이나 전화 신청을 통한 개별 컨설팅이 가능하오니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심사는 서면 심사와 면접 심사를 주제별 프로그램과 동일한 방법으로 4월에 실시하게 될 거고요. 후보 사업을 5월에 신청해서 5월부터 6월까지 실행 계획을 본부와 사무소에서 동일하게 진행하게 될 겁니다. 최종 결론이 도출이 되면 저희가 사업 계획을 코이카에서 승인하고 약정을 체결해서 약정 체결 후 14일 이내에 21년도 6개월치 사업이죠. 사업비를 100% 지급을 해드리고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파트너께서는 약정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현장에서 사업을 착수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코이카와 파트너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형태의 되게 여러 가지 행정 문서를 수반하지 않는 퀵 리뷰 방식으로 저희가 간단히 엑셀표에다가 진행 현황을 쳐놓고 월간 회의를 통해서 이런 좀 변경 관리라든지 서로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토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될 겁니다. 모든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기별로는 사업 현황을 제출하시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회계 정산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1차 년도에 1차 분담금 30%, 2차 분담금 70%, 30%로 지급이 되고 23년 반기에는 100%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사업을 희망하시는 경우 2단계 사업을 신청하시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업 종료 시점에 심의위원회를 올리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사업이 종료되시는 경우는 결과보고와 이행계획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중으로 저희가 맞춤형 지원에 관련한 것들을 실시할 예정이고 파트너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 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참고로 다시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모 간 트랙 간 비교를 보자면 주제별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신규 파트너의 지원이 가능하지 않고 진입형인데 제가 표현을 잘못 썼습니다. 예전 표현을 지우지 않았네요.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한 가능 개수는 주제별 파트너십으로 들어오시는 기간은 성장형 파트너십에 맥스로 지원을 하시면 못하게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에 1개나 2개의 제안서를 내시는 경우에는 주제별에 하나로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주제별 파트너십은 이렇게 상한이 있지만
이제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은 동일하게 1억 원이고 사업 기간은 3년, 2년으로 구분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일정표를 이렇게 같이 한번 다시 보시라고 제가 나름 최선의 친절의 방법으로 작성을 해봤는데 편하신 방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사업에 관한 안내는 이렇게 마무리를 드리고 비용금성 지원 관련해서 추가로 안내 드릴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매칭 예산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체 총 사업비가 연간 1억짜리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 코이카 지원금으로 코이카 분담금으로 8천만 원을 지원을 받으시고 파트너께서 2천만 원을 마련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기존에는 현금만 인정하다가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인건비성 경비까지도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요번부터는 요거를 좀 아주 넓은 범위로 인정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네,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제 뭐 간단합니다. 산정 기준 기본적으로 월 단위로 이제 들어가는 월 단가의 투입률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기관에서 한 사람의 업무 투입할 수 있는 것을 100으로 봤을 때 저희 사업을 본인이 그 담당자가 하는 업무 중에서 몇 프로를 하는지 그리고 참여 기간을 곱해서 인건비 현물 투입 금액을 산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급여 명세서나 고용 계약서 같은 정산 증빙들을 첨부하시면은 인건비로서 나중에 정산 때 확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참여 인력이 뭐 되게 말도 안 되는 인건비를 편성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없어야 할 것이고요. 이런 내용들은 뭐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물품이 있습니다.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가 곱하기 수량이라는 기본적인 법칙이 있고요. 기자재 같은 경우나 소모품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자재는 필수적으로 내용 연수 5년 이상의 제품, 조달청에 고시되어 있는 내용 연수, 아무 페이지나 들어가셔서 웹상에서 조달청 고시 내용 연수라고 치시면 나오고요. 기자재를 그 내용 연수가 5년 이상인 제품들을 투입하면 해당 금액에 준하는 것들, 해당 금액에 준용해서 저희가 현물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고, 뭐 사무용 집기라든지 비품,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저희가 취득 단가 50만 원 미만의 일반 수용비를 취득할 수 있는 제품, 뭐 소모되어서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제품들을 또 이제 편성하실 경우에는 물품으로서 인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시장 가격이나 단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들을 확인할 수 있고 단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서 저희가 검수 확인서와 함께 제출을 하시면 그것 역시도 현물 재원으로서의 편성을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네. 뭐 예를 들어 현장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건물에 임차를 하신다든지 혹은 뭐 토지에 기부를 하신다든지 이럴 경우에 시장 가격에 맞도록 뭐 무상 임차의 증빙이라든지 감정평가의 결과, 뭐 국가마다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부동산 거래 명세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사업의 전용으로만 투자되는 것을 확약받은, 예를 들어 건물에 임차되는 것을 기간을 3년간 기부증서를 통해서 이 사업에만 듣도록 하겠다. 이런 경우들을 통해서 저희가 부동산도 인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에 관련한 세부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또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는 파트너 분담금을 20%를 하게 되면 그중에 10%까지만 인건비 현물로 인정하고 10%는 무조건 현금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뭐 그런 분담에 관련해서 상한을 두지 않고 파트너께서 자율적으로 뭐 현금으로 하셔도 좋고 현물로 하셔도 좋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분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물 재원들을 저희 사업에만 목적으로 해당하는 것이고 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기관의 사용에 대해서 공용으로 사용하시는 것들을 인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 뭐 사업에 예를 들어 토지나 이런 부분들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협약을 했다가 혹여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준비가 되지 않아서 사업 착수 후에 틀어지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재원 분담을 하시는 것들을 빠르게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최종적으로 매칭 20%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혹은 뭐 정량 점수로서 점수를 더 인정받아서 20% 이상으로 편성하셨던 금액들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 사업 참여에 관련한 제재 심의에 회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조금 복잡한 안내사항 다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